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예인인데 공예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 공예는 현대 미술이 나아갈 방향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옛 것을 기술적으로 답습하는 것과 내 생각, 동시대를 표현하는 것 모두 중요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각각을 생각해야 하는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공예가 나아갈 방향 같은 강의도 하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이 뭐 어느 쪽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예나 이제 디자인 또는 뭐 건축 같은 장르는 그 제작의 목적이 실용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수 예술이 아니라 응용 예술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순수 예술이라는 말은 이 근대 이후에 이 모더니즘에 오면서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고, 그러는 바람에 공예가 졸지에 순수하지 못한 예술로 치부되고 있지만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공예가 이 주요 예술이었죠. 이 현대에 와서 공예와 순수 예술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 질문하신 분의 이런 고민처럼 기능적인 부분에 집착하면 예술성이 약해지고 예술성을 추구하다 보면 공예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한 갈등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공예라는 거는 이제 실용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거고, 실용성과 예술성의 그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그 작가의 의식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완전하게 실용적으로 가면은 이제 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술이 아니라 이제 산업 생산품이 되는 거고, 또 도조, 이 도예가 이제 조각화되는 걸 이제 도조라고 그러는데, 이 도조로 가면은 왼쪽 작품에서처럼 이제 기능성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조각으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 예술 작가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뭐 도예가들이 이렇게 도조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갈 수는 있지만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모든 공예가 나아야 될 길은 아니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요.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이 실용성과 예술성이라는 이 부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예술성이라는 거는 실용성을 버려야만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예술성이라는 거는 저는 그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과 어떤 전통적인 관습과의 그 갭을 좁히려는 노력에서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먼저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또 타성에 젖은 전통적 관습이 뭔지를 또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파악과 진단이 그 얼마나 정확하고 적확하고 또 그 대안이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가지고 이 예술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거는 실용성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거는 그것의 어떤 시대정신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예술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시대정신이라는 거는 이 기후처럼 언제나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 봄의 정신이 어떤 만물을 깨어나게 하고, 여름의 정신이 만물을 저렇게 무성하게 만들고, 또 가을의 정신이 만물을 물들고 열매하게 하고, 또 겨울의 정신은 또
만물의 본질만 남기게 하는 이런 그 정신이 모든 양태들을 지배하고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단풍나무가 가을에 물들지 못하고 매화나무가 봄에 꽃을 못 피운다면은 그건 죽은 거죠. 인간의 문화도 그런 시대정신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령 뭐 패션의 예를 들면은 겨울이 되면은 몸의 체온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방안의 기능이 있는 옷이 필요한 거잖아요. 한겨울에 저렇게 뭐 여름 구찌를 입고 다니면서 싸돌아 다니면 뭐 안 얼어 죽습니까? 얼어 죽는 건 쌍방울 메리아스를 입고 죽나 구찌나 샤넬을 입고 죽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대정신의 변화가 실용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에 부합되는 적확한 변화가 예술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예나 디자인, 건축 같은 그런 장르의 예술성은 실용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을 시대 정신에 부합되게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은 사실 그 순수 예술이라고 부르는 회화나 조각도 이 실용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그 그림이 걸리고 조각에 놓이는 그런 공간을 의식하면서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실용성인 거라죠. 그 옛날 한옥에는 한지가 잘 어울렸는데 요즘 현대 서양시의 저런 그 모던 건축에는 그 한지가 잘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매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유화로 바꾸든지 뭐 좀 견고한 그런 매체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좀 팔리니까. 왜? 그게 바로 실용적인 거예요. 걸기 위한 실용성이거든요. 또 뭐 그림에 칠하는 어떤 색깔도 그 벽면에 어떤 색을 칠하면 잘 어울리지 이런 걸 의식하거든요. 무식 안 하는 작가도 있지만 많은 작가들이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뭐 꽃을 많이 그리고 장식적인 색깔들을 많이 사용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장식성이 예술성과 대비되는 건 아니다. 물론 장식성이 예술성의 본질은 아니지만 장식성이 있다고 해서 예술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장식적이면서도 예술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시대정신에 부합되게 자신의 관습적인 전통을 자유롭고 적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예의 전통을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전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극복한다는 거는 지키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전통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무언가로 변형시키는 거죠. 그런 전통이 있어야 그거를 뗄감 삼아서 불을 지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거고 온고 지신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